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요. 질병이 아닌 가슴 아픈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자살률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홍창형 중앙자살예방센터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최근 개통한 인천-김포 고속도로 저희가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새로 난 길이라서 기분 좋게 속도 내시는 분들 계시죠. 과속 난폭 운전을 단속할 경찰 암행순찰차 한 대가 투입됩니다. 암행순찰차는 보통 경찰차와 외관이 조금 다르죠. 일반 승용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데요. 암행순찰차 유무를 떠나서 인천 김포고속도로에서 안전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헨슨의 음밥 띄워드리면서 2017년 3월 2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청취자 여러분들 뉴스 기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던 우리 사회의 문제, 자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조언 말씀해 주실 홍창형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고요. 네. 예, 오늘 굉장히 일찍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부지런하시네요. 자, 우리가 통계청 발표도 있고, OECD 발표도 있고요.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실제로 그렇게 높은 편입니까? 너무 높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13년째 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하. 2015년 기준으로 본다면 1년에 13,513분이 자살로 사망을 했고요. 예. 하루로 따지면 37명이 자살하고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40분에 한 명씩 자살로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 보통 이제 이런 자살률은 그해 몇 명 정도 자살했는지 인구 10만 명당 이제 사망한 사람 수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6명이고요. OECD 평균이 12명이니까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가 간 통계에서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뭐 예를 들면 OECD 평균 국민들의 체중이 60kg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2배라는 수치가 얼마나 큰 수치냐면 우리나라 평균 체중이 120kg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런 문제죠. 자, 이렇게 수치로 딱 들어보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일단은 확 와닿는데요. 13년째 OECD 1위. 원래는 이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 13년째 1위라고 하니까 그쯤부터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증가한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자살률이 높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1990년대 초에는 이제 지금 자살 정확하게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년 동안 한 3배 정도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자살률이 급증하는 3번의 피크가 있었습니다. 그 연도로 말씀드리면 1998년, 2003년, 2009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전년도가 1997년도에는 IMF, 그렇죠. 2002년도에는 신용카드 대란, 예. 2008년도에는 서프라임 모기지론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사회 안전망이 이제 완전히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자살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살률이 높긴 했지만 뭐 민간에서는 생명의 전화나 자살 예방 협회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해 오셨고요. 예. 정부도 이제 자살 예방 법을 제정해서 중앙 자살 예방 센터를 비롯해서 28개 정도 자살 예방 센터를 설립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서 또 다행스럽게는 2009년도부터는 계속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이제 6년 동안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 2009년도와 비교를 하면은 20% 정도 자살률이 감소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아직도 1등이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워낙 그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어지간히 줄어든 것 가지고는 별로 체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IMF 신용카드 대란 금융위기 이렇게 굉장히 위기 상황, 경제적인 위기 상황일 때 자살률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걸 보니까 걱정이고요. 지금도 많이 안 좋다 말씀 많이 하시니까 다들 기분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센터장님은 또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도 이게 재직 중이신데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과 또 이야기를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주로 어떤가요? 많이 징후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른가요? 이제 외래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 또 유가족 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예. 이제 만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이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골든타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골든타임. 응급의학과에서 이제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자살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이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찾아오는데 이때가 이제 골든타임이거든요. 이 골든타임을 빨리 찾아가지고 상담을 받거나 또는 꼭 필요하면은 약을 드시거나 이러면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놓치게 되면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살 시도했던 분들은 내가 만약에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자살을 만약에 해서 사망했더라면 이제 사랑하는 가족도 더 이상 못 보고 큰일 날 뻔했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 참 그런 말 한마디가 그 힘을 줄 수 있고 그 삶에 완전히 다른 부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센터장님이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자살 예방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네. 뭐 마포대교라든지 주요 그 거점에 또 그런 예방 전화, 뭐 생명의 전화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살 예방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풍선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 더 이상 커지지 못할 정도가 되면 뻥 하고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풍선에 바람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배려 이러면 이제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괜찮니 에어키스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에어키스라는 것은 손으로 훅 하고 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따뜻한 생명의 숨을 불러 넣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런 캠페인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유재석 씨, 박보검 씨, 백지영 씨, 유준열 씨 뭐 한 80분 정도 되는 연예인들이 이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10대 청소년 사망 원인 중에 1위도 자살이라고 들었거든요. 뭐 그런 통계는 뭐 매번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선호하고 선망하는 그런 대상들이 또 이런 캠페인을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6249번님 가까운 분께서 우울증으로 정신과 상담도 받으시고요. 약도 좀 드셨습니다. 따님이 얼마 전에 출국한 이후에 약도 더 이상 안 드시는 것 같고요. 표정도 어두운데 가족도 아닌 제가 병원에 가보라고 권하기도 좀 어렵고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지역 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이 아니라서 상담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이제 그 조짐에 대해서 129나 15770119로 전화를 해서 이런 상태가
병의원으로 연계해야 되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근데 본격적으로는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있어서 아시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병의원으로 치료를 연계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내용이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건데 정말로 주변에 이렇게 우울증이 있거나 자살 위험이 있는 분들을 잘 보고 또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잘 듣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그렇군요. 교육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577-0119, 1577-0119 여기도 전화번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올해는 특히 어떤 부분에 주력하고 계십니까?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예. 한 10개가 넘는 핵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게이트키퍼 양성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게이트키퍼인데요. 학교나 직장이나 지역사회에 대해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각되는 분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26만 명 정도 이제 게이트키퍼를 교육하고 양성을 했고요. 예.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250만 명 정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전국에 자살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분들 이제 실무자분들을 다 모이게 해서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어떤 교육, 노하우 이런 것을 가르쳐 드리고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괜찮니 캠페인 사업, 또 유가족 지원 사업, 또는 뭐 언론을 대상으로 자살보도 권고 기준을 잘 준수하는지 19개 언론사를 감시하는 사업, 뭐 자살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사업 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샵 0945 4867번님이 자살이라는 것 인터넷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의 범람으로 예전과는 달리 주변과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 전국, 전 세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훨씬 더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SNS에다가 사실 뭐 좋은 거 많이 올리잖아요. 자신의 잘 살고 있음을 좀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좀 비참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좋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나쁜 정보가 막 쉽게 퍼지는 장점도 있거든요. 예. 이제 자살 유해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함께 자살합시다 하고 이제 동반 자살을 유도하거나 독극물을 판매하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뭐 이런 아하. 이제 정말 일반인들이 들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홍보하는 데도 있고요. 예. 또 피가 막 낭자한 그런 자해나 자살한 사진 같은 것을 막 함부로 유포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자살 유해 정보인데요. 예. 이런 부분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을 센터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뭐 이런 부분은 자살 유해 정보까지는 아니지만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길 수 있는 어떤 힘,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는 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살 유해 정보 아이들 볼까 봐 좀 무서운데 이거 신고 가능합니까? 예. 이게 작년 통계를 보면 예. 2만 6천 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신고됐는데 예. 뭐 동반 자살이나 이런 자살과 관련된 나쁜 사진이나 이런 방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게 아주 무서운 일이고요. 예.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살 유해 정보 모니터링단을 이제 자원봉사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모두가 이제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를 하시게 되면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삭제 요청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런 나쁜 정보가 이제 전국에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신고를 하죠? 그러면 중앙자살예방센터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하셔야겠네요. 자, 그리고 또 6403번님이 그렇지만 정말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이미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아무 상담이나 위로도 필요가 없던데 그냥 죽지 말라고 억지로 공감하는 척 더 싫더라고요. 그냥 그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약물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약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원하지 않지만 골절이 되면은 많이 아프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뼈가 부러진 부분에 대해서 기부스를 하고 진통소염제를 먹고 뼈가 아물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고 직장을 좀 쉬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마음의 골절이 있어서 뭔가 이런 커다란 스트레스가 있어서 자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중독되지 않는 내성이 없는 그런 약을 살짝 먹어서 마음을 다스려 줄 수 있습니다. 진통소염제처럼 우울감에 빠지지 않는 스트레스를 견뎌줄 수 있는 그런 약을 먹을 수가 있고요. 근데 약을 먹을 정도까지가 아니면 그러면은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만약에 자살로 사망하게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 또는 내 자녀들 이런 이제 가장 소중한 내가 사망하게 됐을 때 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힘이 돼서 내가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6817번님도 비슷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게요. 정말 삶이 힘들고 앞이 깜깜할 때 그런 생각으로 울고 했는데 죽는다고 해서 그 다음 삶이 나아질까 또 어떻게 달라질까 무섭기도 하고 내가 가면 남은 자식은 어떡합니까? 애써 살아봅니다. 좋은 날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살 막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자살하고 난 그 남은 가족들 그분들의 정신적 고통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볼까요? 예, 1년에 13,000명 넘게 자살하니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매년 이제 4만 명 이상의 유가족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예. 10년이면은 이제 산술적으로는 40만 명 이상의 유가족이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대부분 죄책감에 빠져서 슬픔 속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얘기하지 못하고 사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2017년도 3월 31일 얼마 안 남았죠. 오후 2시부터 명동성당 지하에 갤러리 1898이라는 곳에서 자살 사별자분들이 수기 전시회를 하고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예. 이 수기 전시회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명동성당에 오시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분들이 만드신 책이 어떻게들 살고 계십니까? 라는 책인데 3월 31일부터 주요 서점에서 2,500부가 무료로 배포가 되고요. 또 인터넷에서는 이제 이북의 형태로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반디앤 루니스 온라인 서점에서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자살 유가족자들이 어떤 슬픔 또 어떻게 그런 슬픔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지금 당장 이렇게 이북의 형태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전자책도 말씀해 주셨고 내일 모레네요. 명동성당에서 그 수기 전시회나 북콘서트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또 아까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1577-0199 0199 0119입니다. 0119. 네. 그렇죠. 1577-0119 1577-0119 중앙자살예방센터 전화번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창형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이었습니다.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립니다.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계신데요. 비싼 수술비로 수술을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라면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노년에 건강하고 기쁜 인생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과 문의 전화번호는 1670-9957, 1670-995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실시한 건 시작도 안 하는 제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바로 레볼루션. 레볼루션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레볼루션. 리니지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 기획단의 김권기 재생기획반장 연결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이 서울로 7017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로 7017은 이제 서울역 고가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970년에 만들어져서 2017년에 이제 그 보행길로 다시 재탄생한다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완공된 서울로에는 17개의 보행길을 주변과 이제 연결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970년에 만들어져서 17m 높이의 고가라는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 서울역 고가도로가 차량이 다니던 곳인데 이곳에 차량 통제를 막고서 이제 사람이 다니게 하는 사람길로 만들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일단 1970년에 사실은 이 서울역 고가가 완공이 됐었고요. 지금 어쨌든 만으로 지금 한 47살 상당히 노후화된 고가였습니다. 당초에 한 2006년,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정밀 진단을 했었을 때 D등급으로 판정이 돼서 사실상 철거를 하려고 했었던 고가였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요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재활용하고 이제 재생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정책 기조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개의 고가가 지금 철거를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무조건 철거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좀 보행길로 한번 변환을 시켜서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어떨까라는 방안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단계 속에서 이제 각계 전문가하고 지역 주민들, 상인들 의견들을 좀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죠. 네. 하루빨리 거기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항상 차로는 다녀본 적이 있는데 여기를 걸어본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언제쯤 시민들이 걸을 수 있을까요? 일단 수목이 만기하는 5월 20일에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5월 20일 날 개장을 할 예정이고요. 예. 개장 전에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제 사전 점검을 해보고 그다음에 의견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20일하고 21일에 이제 핵심적으로 아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건데요. 이제 시민 합창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북이 마라톤 그다음에 각종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다채로운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 시민들께서 좀 같이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80% 정도로서 이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지금 주변 빌딩들하고 연결하는 공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우재단 빌딩하고 예. 호텔 만우하고 지금 빌딩 간의 서울역 고가를 같이 연결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원래 차량용 고가도로일 때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이렇게 연결하고 있나요? 네, 17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렸던 빌딩하고도 연결을 시켜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역하고도 연결을 할 거고, 그다음에 서울역 광장에서 바로 서울역 고가로 올라갈 수 있게끔 현재는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을 좀 설치를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서울역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연결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아이디어 내고 말하기가 쉽지 프로젝트 할 때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그 초기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 상인들께서 그 차량 정치하고 그다음에 상권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그게 이제 가장 큰 난관이었었던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그 서울역 일대를 계속 저 포함해서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났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다음에 또 시민들 또 이렇게 끊임없이 소통을 해왔었고요. 현재는 이제 지역 주민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역 일대로 서울역의 그 활력을 회복한다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의 취지를 공감하시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서울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게 하루에 한 5만 대 정도 차량이 다니던 길인데 여기를 이제 사람길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그 중앙정부하고의 그 협상에서도 상당히 그 난관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차도를 그 보행길로 바꾸면 그 차량 정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하고도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경찰청, 그다음에 문화재청 여러 가지 연관돼 있는 그 기관들이 있었는데요. 예. 뭐 상당 뭐 설득과 설명 뭐 협의를 통해서 지금은 잘 그 협의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5월 20일 그때까지 안전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기획단의 김권기 반장이었습니다. 맨하탄 트랜스퍼의 트리클 티클 듣고요.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죠. 김학무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세금을 아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하위 기술직 공무원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수억 원의 경비를 줄이고 또 세수도 늘리게 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 경기도 그 용인시의 상수도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2명의 그 직원 얘기인데요. 이들이 근무하는 그 상수도 사업소의 지난해 정기요금이 16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 전년도에 비하면 1억 8천만 원이 적은 금액인데요. 이 사업소의 정기요금이 매년 7%씩 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3억 원 정도 줄어든 셈입니다. 이렇게 그 정기요금이 줄어든 건 바로 그 이곳에 근무하는 그 이종수 씨와 그 윤혜정 씨 등 기술직 공무원 2명 덕분인데요. 이들은 그 아주 간단한 점에 그 착안해서 이렇게 1년에 3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 상수도 사업소의 그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보낼 때 아주 그 많은 전기 에너지가 사용되는데요. 그동안에는 그 배수지의 물이 일정량 줄어들면 시간에 관계없이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그 물이 자동으로 공급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수지로 물을 공급하는 시간을 조절해서 그 전기료가 싼 심야 시간에 주로 보내고 그 값이 비싼 시간대는 가능한 보내지 않는다는 게 그 기본 그 원리입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은데요. 이 기술로 뭐 특허도 받고 다른 지자체에 전수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공무원은 그 배수지로 물을 보낼 때 주로 그 심야에 보내고 낮에는 보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몇 년 동안의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물 부족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했기 때문입니다. 두 공무는 그 간단한 것 같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이런 점에 착안해서 그 시스템을 그 개선한 겁니다. 이 시스템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그 특허를 받았고 그 다른 지자체에도 이 시스템을 전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분석한 결과 전국 200여 개 정수장에 이 시스템을 그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그 용인시는 그 절약한 비용과 특허 사용권 수입을 그 낡은 수도관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예정인데요. 제가 직접 만나본 그 이 두 공무원은 그 공직자들이 편하게 안주하지 않고 또 그 창의적으로 뭔가 도전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한 그 혜택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런 어렵지 않지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아주 칭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최대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인 고양 킨텍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고양시 킨텍스는 지난 2005년에 설립됐는데요. 처음 1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그동안 줄곧 적자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난해 창사 후 11년 만에 첫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12억 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매출 603억 원을 기록하면서 순이익을 달성한 건데요. 아무래도 지난 2014년 취임한 임창열 대표지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 대표이사가 경제부총리를 지낼 정도로 국내외 경제 분야의 마당발이라 가능했던 일로 보이는데요. 예. 이에 힘입어서 킨텍스는 지난해에만 로타리 세계대회 등 1,183건의 전시 행사를 열었고 이에 따라서 40%대에 머물던 전시장 가동률도 60%로 크게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국내 전시 컨벤션 산업을 이끈다는 청사진도 발표했던데요. 네, 킨텍스는 올해 서울 모터쇼와 국제식품산업대전, 또 K뷰티 엑스포 등 주간 전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제3 전시장 건립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7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2년에 완공하게 됩니다. 제3 전시장이 건립되면 킨텍스는 전체 17만 8천 제곱미터의 전시 면적을 확보해서 세계 20위권의 전시장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는 이 마이스 산업을 이끄는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안산시 대부도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조성된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네,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조성됩니다. 액화천연가스인 LNG 위성기지와 LNG를 연료로 하는 연료 전지발전소가 건립되고 태양광 발전과 풍력에너지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설도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대부도에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주민생활이 편리해지고 또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시는 에너지타운의 친환경 에너지 체험과 학습시설 등을 확충해서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어서 대부도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 섬으로 조성하면서 또 관광산업도 활성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항무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사이러스 체스트넛의 My Favorite Things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ied up with strings. These are a few of my